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로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각종 교재들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복수의 설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너무 좀 엉성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시간 EBS 연계 작품 24 수특 월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텐데요. 그 11번 지문에 스님 교재 일부에다가는 조금 있다가 적을 때 같이 적고 지금 적는 거는 별도의 노트나 여백이 있는 좀 큼지막한 백지 상태에서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전 씨가 어휘 테스트 봤는데 어우 잘 봤어요. 딴 반에 비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봤죠 다들? 지시험 대상자들이 몇 명 없는데 안타깝게도 점심시간에 제가 따로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시험을 좀 봐주시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월훈입니다. 월훈은 달물이라는 뜻인데 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 그림.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댕이처럼 생긴 V자 모양의 구댕이처럼 생긴 모양의 마을 배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갱속 같은 마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문시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의 구분이 없잖아요. 행도 겁나 길고 첫 번째 줄부터 가까운 쪽으로 가보면은 그 허방다리라는 말이 나와요. 보입니까? 허방다리 나와요. 허방다리 있어요? 허방다리라는 게 뭐냐면은 짐승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댕이를 파놓고 이렇게 지프로 막 덮어놓고 사실 여기 함정이 있고 이게 무슨 덫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기어가다가 이렇게 붕 빠져가지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허방다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 올려야 보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저런 짐승 잡는 용도의 구댕이 덮개를 열면 보인다라는 얘기가 아주 깊고 깊은 산중에 위치해 있다. 위치상 깊고 깊은 산중이라는 얘기가 돼 있죠. 이 구댕이 같은 데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연의 구분이 없으니까 두 번째 행이라고 해볼게요. 길다랗게 끝나고 두 번째 길다랗게 시작되는 부분 가면은 갱속 같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갱속 같은. 갱이 뭐야, 갱. 갱이 뭐야. 오갱키 데스가 갱키 데스 할 때 갱이 아니고 갱은 구덩이 갱자예요. 구덩이. 분서갱유 그럼 뭐야? 분서갱유. 책을 불사르고 분서 갱유는 뭐야? 선비들을 갱 구덩이 파묻어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한 짓인가요? 시작. 진시황. 진시황 했던 일 가운데 분서갱유 있는데 그 갱자가 구덩이 갱자예요. 갱 속 같은 그 말은 구덩이 속 같은 어둡고 깊고 깊은 산중. 근데 여기에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림 그려볼 거야. 똑같이 그려야 돼. 이런 초가집 형태의 집이 이렇게 초가집 형태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 버섯처럼 생겼다고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집들이 촘촘하게 있는 마을인데 근데 이 마을 가운데서도 더 외딴 곳에 요맨한 외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보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외딴 집이에요. 근데 이 마을이 얼마나 외진 마을이냐 했더니 그 첫 번째 행에서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강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모래 언덕에서 보더라도 보이지 않고 그쵸?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강의 모래 언덕에서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깊고 깊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근데 그 깊고 깊은 마을 중에서도 또 외딴 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을이라고 쓸게요. 마을. 처음에 이 묘사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을이라는 공간이에요. 마을. 이 밑에 잘 안 보여요? 마을이라고 썼어요. 마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근데 파란색 분필로 내가 이제 체크를 할 텐데 모갓빛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갓빛이라고.
이게 길다랗게 진술이 있는 첫 번째 행 다음에 길다랗게 나오는 두 번째 행. 여기에 보면은 모가빛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노루꼬리만큼 짧은 해가 그런 뜻인데 노루꼬리만큼 짧은 해가 총총총 저 이만 빠이빠이 사라집니다. 저 태양이에요. It's me, sun. 이렇게 짧은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뭘 켜요? 불을 켜요. 불을 켜는데 봉당마다 불을 켠다고 했어요. 봉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봉당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렇게 마루가 놓여야 할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않고 이걸 대지 않고 그냥 흙바닥인 채로 남겨둔 자리를 봉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흙바닥 같은 거예요. 흙바닥. 그 뒤에 문 닫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자, 그래서 그 봉당마다 집집마다 있는 마루 위치쯤에 있는 그 흙바닥에다가 불을 켜서 이제 밝힌다 이런 뜻인데 이게 모가빛이라고 나왔어요. 약간 싱그러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 텐데 여기는 신비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가운데점 신비로운 공간이면서 토속적 세계다. 뭐 이렇게 신비하고 토속적인 공간이다. 왜냐면은 보통 그 버스가 갈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뭐 기차나 버스가 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기 어려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산골 동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토속적인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진술은 얘를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확대. 자, 확대라고 써볼까요? 확대. 지문에는 없는 말인데 저렇게 외딴 집을 먼저 언급을 해놓고 잠깐만요. 우리 얘 좀 우는 애 좀 달래볼게요. 얘가 지금 끼니 때가 지났나? 왜 이래? 자, 그러니까 너 자꾸 왜 이러니? 괜찮아? 괜찮대요. 자, 아빠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베이비. 자, 오케이. 진정됐어요. 진정됐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랬군요. 자, 우리 베이비 잘 간수해 주세요. 택미님 주의하세요. 자, 아무튼 이 외딴 집을 확대해서 보니까 자, 집 내부 구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좀 위에다 적을게요. 안 보이니까. 요렇게 방 안에 내부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여기 벽면이에요. 측면이고요. 이게 정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요렇게 정면하고 측면만 한쪽 측면만 절개해서 묘사하는 걸로. 자, 여기 보니까 한 인물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있다. 손잡이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좀 무섭네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길다랗게 나와 있는 줄의 세 번째 행 줄을 보세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먹는 거 뭐하고 뭐가 있어요? 무를 주세요. 할 때 뭐가 있어요? 무가 있고요. 알아서 잘 그려보세요. 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구마가 있어요. 무랑 고구마를 손이 세 개네요. 네. 아무튼 칼 들고 고구마 그 다음에 무를 들고 있어요. 깎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분 누구라고 나왔죠? 노인이 이 외딴 방에서 혼자서 밤중에 무료하니까 저걸 이제 드셈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게 있고, 그쵸? 이렇게 집더미, 지푸라기, 더미, 집더미에서 이렇게 포로로 하고 풀려나오는 집오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집오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푸라기. 집단에서 풀려나오는 집오라기가 있는데, 요거 색깔 다른 걸로 그 집오라기를, 자, 여기 크게 부각을 해볼게요. 귀예요. 노인분의 귀예요. 약간 벗어진 이마를 묘사해봤어요. 귀로 듣습니다. 뭘 들어요? 집오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생각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합니다. 등장하는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뭐예요? 물고기 아니에요. 새예요. 네, 새. 자, 새. 맞죠? 새가 확실합니다. 새가 따뜻하게 뭐예요? 따뜻하게 온기가 피어나고 있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 처마 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의 처마의 한 귀퉁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이 깃이라는 게 이제 짚이나 마른 풀 따위를 뜻하는 표현인데 그냥 처마의 한 귀퉁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나래를 다 접고 후끈 달아오고 계신 거예요. 후끈 달아오르신 이 새가 계십니다. 새들. 그래서 여기다가 새들이라고 써볼게요. 새들의 따끈따끈한 온기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니까 머리 쪽에서 화살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귀로 듣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색깔 다른 걸로 빨간 펜으로 집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같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EBS 수업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이 모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기대되죠? 그림, 새를 저렇게 그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마을 썼는데 아까 너무 아래에 적었다. 안 보인다. 들썩들썩 하던데요. 위로 좀 올려볼게요. 외딴 집. 마을에서 외딴 집으로 이렇게 묘사의 대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가까이 확대시켜 놓은 가까운 쪽 외딴 집에 대한 묘사로 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멀리, 가까이. 자, 요런 시상 전개 방식 뭐라고 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녀석으로 뭡니까? 그쵸? 왼쪽에다 써볼게요. 그래서 원경으로부터 근경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화살표는 뭐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화살표 오른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가 넓게 잡으라고 했죠. 크게. 자, 이렇게 고구마 깎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무 깎아 드시고 계시던 이 할아버지 노인분께서 이제 사망에 이른 건 아니고 수면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이제 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 to the sleep. 자, 뭐라고 돼 있나요? 더 이상? 그렇지. 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숨을 거두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신 거예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변사예요? 아니잖아요. 사망하신 게 아니고 밭은 어우 난 노인 감자 아니 고구마 먹다가 밭은 기침 이러다가 그 기침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들어 누우셨다. 코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할아버님을 이렇게 벗어진 머리 좀 아까 그 귀 커다랗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리고 큰 대자로 누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색깔 다른 걸로 자, 잠들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잠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귀는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상태고요. 벽 속에서 뭐가 어떤 큰 난리가 나더라도 모를 지경이에요. 자, 이번에는 새가 아니에요. 누구죠? 네,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가 벽 속에서 자, 자기 나름의 파티 벌입니다. 눈물의 파티를 펼치고 있는 우리 귀뚜라미들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더듬이 만들어 드릴게요. 더듬이. 자, 이러면 귀뚜라미 같죠? 네, 귀뚜라미가 떼를 지어서 웁니다. 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 고민했어요. 그냥 유유라고 할게요. 자, 벽 속에서 귀뚜라미가 웁니다. 겨울 귀뚜라미야, 여름 귀뚜라미야? 겨울 귀뚜라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귀뚜라미. 아, 그 느낌 나네요. 그쵸? 그래서 유유 귀뚜라미들이 울어요. 벽 속에서 막 울어. 어떻게 울어? 웁니다. 때로 웁니다. 벽이 무너져라 웁니다. 3단계예요. 보일러 3단계 조정됩니다. 1단계 그냥 웁니다. 귀뚜르르. 2단계 때로 옵니다. 귀뚜르르 귀뚜르르 귀뚜르르. 3단계 우당탕탕 귀뚜르르.
이렇게 벽이 무너져라 옵니다. 3단계 시스템이네요. 이거 아버님 댁에 꼭 놔드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3단계로 푸는데 재밌겠다. 수업 빠지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되겠어요. 이제 요게 지금 외딴 집에 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노인 마무리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날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아간다. 새벽이 다가오고 이제 동이 터오기 직전이다. 창호지에 창호지에 이거 파란색으로 창호지에 달무리가 비친다. 월훈이라고 끝나잖아요. 테두리를 이렇게 뭔가 주름지게 이렇게 월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훈.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상의 전개 방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따라 그리면 이제 기대 효과는 뭐냐? 머릿속에 잘 남는다. 알겠죠? 머릿속에 잘 남는다. 그리고 한 컷 한 컷, 세 컷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을 것이다. 원경의 외로부터 근경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이다. 이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된 대상들, 집, 오락이, 새들. 나중에 이게 무슨 생선뼈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씁시다. 귀뚜라미 라고 써둘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상의 특징들 위주로 가볼게요.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우리 그 월훈, 이게 월훈이잖아요. 월훈. 그 마지막 행의 끝 단어 월훈 찾아가지고, 이건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을 딱 할게요.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수업 시간에 항상 필기도구 3개는 있어야 합니다. 몇 개? 3개. 검정색, 빨간색, 그 다음에 형광펜까지. 알겠죠? 월훈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하고 이 뒤에 어미가 있네요. 이 뒤에 어미가 없잖아요. 그쵸? 종결 어미가 존재하지 않고 체언으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미 없이 끝났다라는 거를 달리 표현하면 명사로 끝났다. 그렇죠? 명사로 종결했다 이거거든요. 명사로 종결했다. 그런데 이제 목적어가 달라요. 이 무엇을 명사로 종결했느냐? 이 시의 맨 끝줄에 끝 단어로 가름짓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라고 합니까? 시상이라고 합니까? 시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주제라는 뜻의 시상을 썼을까요? 주제는 일부 주제야, 전체의 주제야. 시의 전체 주제가 시상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의 맨 끝이 명사로 끝났다 이거아니에요. 시 전체 위치상 맨 끝에 위치한 명사다. 그런 의미로 시상을 명사로 종결했다. 이렇게. 명사로 시상을 종결했다. 뭐 어떻게든 나올 수 있죠. 이거 이제 기대 효과는 뭡니까? 기대 효과는 당연히 시상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자동적으로 시상을 뭐라고도 말합니까? 집약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집약한다. 시상을 집약한다. 깔때기 모양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깔때기 모양으로 한 단어 명사로 끝냈잖아요. 한 단어 명사로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 주제가 깔때기로. 오케이? 그래서 집약 모인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원경에서 근경으로 간다. 1번. 두 번째, 명사형으로 혹은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상 집약하고 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제 첫 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행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빨간 펜 들게요. 이제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서 빨간 펜으로 이제 필기할 준비하시는데, 여기 있습니다에서 습니다에다가, 자, 습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습니다. 됐죠? 이걸 딱 보면서 자동으로 연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 괄호한 다음에 비읍니다도 써두시고 이렇게. 습니다 내지는 비읍니다 꼴로 이 종결형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EBS 수능특강에 보면은 경어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경어체라고 나와요. 맞는 말이죠. 높임말이야, 낮춤말이야? 높임말이잖아요. 경어체. 그쵸? 높임말 맞아요. 경어체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경어체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대화냐 독백이냐라고 할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듯이 표현하고 있지만 독백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대화냐 독백이냐? 독백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빨간 펜으로 대화에 X 해두세요. 선지의 대화를 통해 혹은 대화체라는 말 나오면 틀려요. 대화체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얘는 그러면 대화는 아니지만은 대화적 어조라고 쓸 수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대화적 어조는 또 가능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대화 자체는 아니지만은 대화 형식을 빌어놓은 어조다라는 뜻으로 이게 기출에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언제 증명이 돼 있느냐? 했더니 2022학년도에 예비 시행 문제 있었죠. 2022 예비 수능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 화작문 15문제 체제였다가 화작 또는 언매 선택으로 돌리면서 11문제로 바뀔 때 그 즈음에 예시로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예비라고 썼어요, 내가. 예시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선우의 한번 써볼까요? 김선우라는 시인의 신의 방이라는 제목의 시가 출제됐었거든요. 신의 방. 말만 그럴싸하지만 이 룸은 The Room of God 이 말인데 이 방이 화장실이에요. 제주도 화장실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화장실을 신이 사는 방이다. The Bang of God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똥을 싸는데 돼지가 받아먹고 사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된 게 기출에서 이 작품 설명하는 가운데 대화적 어조란 말을 수능 역사 30년의 역사 이래로 거의 최초로 대화적 어조라는 거를 검증을 해준 작품이에요. 오케이? 이건 최근에 생겨난 혹은 뭐 검증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해놔야 돼요. 선지에 대화적 어조라고 나오면 맞다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더불어 그러면 대화적 어조라는 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참고로 두 가지 형식이 가능하다. 1번 방금 적었던 대로 뭐뭐 씁니다랄지 뭐뭐 비웁니다로 끝난다랄지 또는 이 작품 소리도 그 교재 소리도 나오지만은 나희덕 선생의 못 위의 잠인가요? 못 위의 잠 거기도 뭐뭐 요 또는 지요로 끝나죠. 뭐뭐 요 또는 지요로 끝나는 경우도 포함해서 대화적 어조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참고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이건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화적 어조라는 게 매우 협소한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화적 어조를 크게 한번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러나 독백이라고 하는 형식과도 교집합을 이루기도 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똑같이 적어놔야 돼요. 상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화적 어조인데 독백이기도 한 것. 자, 그게 지금 설명한 것과 일치할까요? 불일치할까요? 이 대화적 어조라는 말, 만약에 대화적 어조인데 독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를 비웁니다 또는 뭐 씁니다 뭐 요 또는 지요 이 교집합 부분에다가 이걸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적 어조인데 그러나 독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에 독백이라고 나와도 맞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구분선을 이렇게 또 그릴 텐데 이렇게 구분선을 위아래로 구분선을 그어 보신 다음에 밑에다가 대화라고 써볼게요. 대화는 독백과 교집합을 형성하지 못해요. 대화적 어조이긴 한데 독백은 아닌 거. 중에서 다시 또 구분하는 게 말을 건네는 방식. 지난 시간에 이거 있었죠. 말을 건네는 방식. 상준이 이름 불러놓고 질문을 안 했네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 있잖아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빗금 처리를 한번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왜 말을 건네는 방식 내가 세 글자로 정리했죠? 왜 말건방이라고 정리했습니까? 상준님, 말을 건네는 방식이 뭐였죠? 불렀는데 대답 없다. 말을 건넸는데 건방지게 어떻게? 건방지게 대답 없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색깔 다른 걸로 불렀는데 부름 but
대답 X. 네, 선생님이 지금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출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수능은 기출입니다. 뭐라고요? 수능은 기출이에요. 문학 개념어를 어정쩡하게 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기출에서 검증된 것만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대표적인 거 5개를 써볼 거예요. 몇 개? 5개. 요거 썼으니까 일부 지울게요. 5개를 써볼 텐데 기출에서 정리된 말을 건네는 방식 5개를 지금부터 검증된 거 5개를 써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05, 06, 그 다음에 09, 09 따라서 써보세요. 이렇게 09, 09 0909가 3개예요. 그리고 2109까지 써볼 거예요. 검증된 기출을 넘버링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5차례에 걸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검증받은 작품 속 표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걸 이제 써두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까? 요거 이제 그림 그려놔야 돼. 지우고 관련 문구를 한번 옮겨 적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놔야 돼. 0506이 무슨 말이에요? 2005학년도 6월 평가원이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귀염둥아. 방보골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귀염둥아. 이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상주님 말건방은 왜 말건방이라고요? 불렀는데 뭐라고요? 대답이 없는 거. 오케이? 불렀는데 대답 없어. 귀염둥아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월훈의 노인처럼 잠들었으나 잠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인분을 부르게 되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부름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 불러도 대답 없다, 건방지다, 말건방. 오케이? 귀염둥이가 지금 막내가 자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꽃을 부릅니다. 이번엔 꽃을. 꼬다라고 불러요. 자, 이게 꼬다. 서정주 시인의 작품인데요.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꽃밭의 독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꽃을 또 부릅니다. 아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고 꽃을 불렀어요.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건네기는 건넸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 그래서 말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평가원 기출에서만 검증된 걸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나무드라 라고 써볼게요. 나무드라. 이게 이제 2009학년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건데요. 자, 이 나무드라라고 할 때 아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나무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오케이? 작품 제목을 일단 놔두시고 밑으로 가서 또 하나 가면은 자, 이제 백구야. 개 부르는 거예요? 갈매기 부르는 거예요? 백구야. 그렇지. 갈매기. 그래서 만원상라는 제목의 고전 시가에서 나왔던 것이고 다른 고전 작품에도 나오죠. 백구야. 답을 들을 수 없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벗이요. 김수영 선생의 사령이라는 제목의 작품. 죽은 영혼.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작품이죠. 벗이요. 선생님, 부르긴 불렀는데 이 벗이라는 존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들을 수 없죠? 자고 있나요? 귀염둥이처럼? 노노노노. 그게 아니고 의인화된 사람이에요. 오케이? 의인화되어 있다. 원래는 뭐죠? 활자예요, 활자. 활자를 의인화한 거거든요, 활자. 활자가 뭐예요? 활짝 웃다예요? 활자가 뭐야? 글자. 종이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를 활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글자를 인격을 부여해서 의인화해 놓은 대상이거든요. 오케이? 자, 이런 거. 지금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기출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예요?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무조건 철칙이면 철칙.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5개를 통해서 배워본 거고, 그러면 이 작품 월후는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불렀어요? 안 불렀잖아요.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합니까?
청자가 눈앞에 있어야 대화거든요. 뭐라고요? 청자가 눈앞에 있어야 돼. 근데 의식 잃은 상태여도 안 되고 사물이어도 안 되고.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인한테 말 걸었어요? 대화를 시도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뭐야? 독백인데 독백 가운데서도 대화적 어조라고 칠 수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왜? 씁니다. 비웁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경어체를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개념 또 하나 정리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 개념이 막 술술 풀려 나오고 이게 뭐야 이거? 소물 빠지면 지읒 되겠죠? 그렇죠? 아, 잣이요, 잣. 잣나무에 잣 있죠. 잣이에요. 태우님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 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했네요. 마을에다가 형광펜으로 한 번 더 색깔 하겠습니다. 마을 그리고 원경이라고 써야겠죠. 마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 빨간 펜으로 원경이라고 써주시고 아까 이제 그 별도의 그쵸 공간에다가 썼던 것처럼 마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신비로운 공간이면서 토속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토속적이 무슨 말이죠? 시골 동네 같다. 도시가 아닌 느낌이다. 알겠죠? 반대말 뭐예요? 도회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회적이다. 그런 거하고 정반대편인 거예요. 자, 다음. 자, 갱속 같은 마을 했는데 같은 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어휘 뜻풀이 안 되면 불편한 친구들 있잖아요. 허방다리에다가 간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검정색으로 밑줄만 그어놓고 동물을 잡기 위한 함정 같은 거다. 함정이라고만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갱속 같은 할 때 같은 애 밑줄 그으시고 갱속 같은 마을 했으니까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직유법을 활용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 꼴깍이라고 했어요. 꼴깍. 상주님 오늘 많이 시키는데요. 꼴깍 그러면은 자, 소리든 모양이든 상관없이 이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그쵸? 대상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소리든 모양이든 꼴깍. 침이 꼴깍.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꼴깍. 그러니까 해가 꼴깍이니까 이건 소리라기보다는 모양이라고 해야 맞겠죠. 왜냐면 해가 넘어가는데 꼴깍 넘어가 이상하잖아요. 귀여워.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귀여워. 아니잖아요. 아마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자 5글자로 상주님 그렇죠. 음성상징어 상위 개념으로 대체로 나오죠. 음성상징어 꼴깍 내친 김에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다 찾아. 또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아니 안 보여? 그 밑으로 내려가봐. 세 번째 행. 길다란 세 번째 행. 한빈이? 얘기해봐. 긴 밤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거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새가 내는 소리 후루룩 후루룩 보이지? 후루룩 후루룩. 자 이것도 음성상징어 후루룩 후루룩에다가 자 동그라미 하시고 음성상징어 그쵸? 혹시 또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혹시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행 가니까 또 있네요. 그쵸? 뭐가 보입니까? 눈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펄펄. 오케이. 내리는 모양. 펄펄. 자, 펄펄 찾아가지고 또 동그라미. 자, 음성상징어 얼른 눈에 띄는 게 1번, 2번, 3번. 3개 정도는 눈에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겠어요. 모양 흉내냈다. 이건 소리를 흉내냈다. 이건 모양을 흉내냈다. 그쵸? 흉내내면 음성상징어. 오케이?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노룩꼬리 해가 지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노룩꼬리 해가 지면을 괄호 처리해 볼게요. 노룩꼬리 해가 지면 괄호 처리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시간의 경과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의 경과. 지났다, 흘렀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다. 지면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밑줄. 상승이에요? 하강이에요? 하강임이지. 알겠죠? 그러면 노룩꼬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왜 쓴 거예요? 노룩꼬리 왜 이건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 건데 그쵸? 짧단 얘기야 길단 얘기야? 해가 짧다. 해가 짧다라는 거죠. 노룩꼬리 본 적 있어요? 토끼꼬리하고 비슷하네. 개꼬리.
개 꼬리랑 비교하면 누가 꼬리가 더 길어요? 개가 더 길겠죠. 노루는 요만해요. 알겠죠? 꼬리 있어요, 당신? 아, 뼈만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예, 노루꼬리 해가 지면요,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라고 했는데요. 콩깍지처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그냥 표시하지 마시고 칠판만 보세요. 마을이 2번 이상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시어의 반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콩깍지도 연달아 2번 나왔죠. 그럼 무엇의 반복이에요? 시어의 반복이에요. 그쵸? 시에 나온 단어를 뭐라고 그래? 시어, 반복.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콩깍지처럼 할 때 처럼에다가 또 한 번 밑줄. 처럼 또는 같은 들어가면 뭐예요? 비유. 그쵸?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후미진 웹단집. 자, 웹단집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해야겠죠? 웹단집,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아까 처음에 형광펜으로 색깔한 공간 뭐였죠? 마을. 원경, 근경, 원경. 웹단집은요? 근경이라고 밑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자, 웹단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모갓빛입니다. 밑줄 딱 그어 놓으시고요. 이 모갓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이긴 한데 모갓빛입니다. 시각적이라고 써보시고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여기서는 플러스의 의미로 쓰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모갓빛이다. 모갓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으로 내려가는데요. 긴 밤입니다. 밤 괄호 처리하시고요. 시간이라고 써보시고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시어. 시간 시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시간적 표지라는 말. 상준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밤 괄호 처리하시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현재 시간 표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밤이 시간 표지니까 낮도 시간 표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침. 맞죠? 그럼 봄 시간 표지. 맞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다 시간 표지. 1월, 2월, 3월. 하지, 동지, 경칩. 이런 거 다 시간 표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웹단집 노인은 노인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노인. 주된 시적 대상인 거죠. 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초점화 대상이란 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초점화 대상. 이거 문제 풀 때 선지에 나왔냐 안 나왔니 이거? 나왔지? 초점화 대상이라는 말 자는 거 아니죠? 여보세요? 헤이 자는 거 아니죠? 창원님 창원님이 이게 내친김에 창원님 초점화가 무슨 말이야? 초점화가 그렇지 거기다 갖다 댄다. 그치? 그럼 그 대상에 대한 정보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정보량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정보량이 많다. 정보량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경이 있고 특정 인물이 있는데 줌인을 해서 확 당겨가지고 그 인물 중심으로 화면이 가득 차게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셔가지고요. 예. 자,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무 동그라미 고구마 동그라미 볼게요. 무 동그라미 고구마 동그라미. 자, 했죠? 자, 이 노인에서 화살표로 연결. 노인에서 화살표로 연결. 노인이 자, 뭐 하고 있어요?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하는데 이 깎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깎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제 무료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료함을 달랜다. 깎는 행위의 의미는 뭐라고요? 무료함을 달래는. 심심하니까 아이 심심해 뭐해? 깎기나 하자. 깎자. 여러분 같으면은 연필 깎고 노인 같으면 무 깎고 고구마 깎고. 오케이? 무료함을 달래는 거예요. 깎으면 버리진 않겠죠? 드시겠죠. 입도 덜 심심하고 손도 덜 심심하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가기 전에 세 번째 행의 첫 줄 있죠. 세 번째 행의 첫 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색깔한 노인 옆에 홀로라는 말 나왔잖아요. 홀로. 이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빨간 펜. 홀로. 그 3행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세 번째 들여쓰기의 첫 줄에 여기 노인 색깔한데 거기 홀로. 그래서 노인의 처지를 나타냅니다. 노인의 처지 뭐라고요? 외로움 이라고 써두시고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종나기 전에 나갈 거예요. 알겠죠?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풀려나가는
그래서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납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했는데 시납으로 또 어휘 뜻 모르면 불편한 친구 있으니까 적어둡니다.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고유어죠. 고유어. 그 다음에 풀려 내리는 시어의 반복인 건데 풀려 내리니까 내리는 에다가 밑줄만 간단히 그어보시고 자 내리는 거니까 풀려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죠. 상승이 하강이야. 상승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노노노노 내리는 거니까 하강 이미지. 네. 정신 차리시고요. 아니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 집 오락이 나와 있죠? 집 오락이. 이거는 중요한 시어니까 집 오락이는 중요한 소재니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집 오락이 동그라미. 또 하나. 어디에 또 동그라미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새들. 찾아. 새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새들. 새들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이건 시적 화자가 지켜보는 관찰의 대상, 시적 대상인 노인의 정서와 관련된 녀석들이겠죠. 맞나요? 집 오락이는 밑에다 빨간색으로 자 기대감이라고 써보시고요. 기대감. 자 새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대감과 관련된 것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써두신 다음에 자 설레임을 듣습니다. 설레임을 듣습니다 할 때 설레임에는 형광펜으로 색깔하시고요. 밑에 새들 옆에 있는 온기에도 역시 형광펜으로 색깔 해보겠습니다. 설레임 그리고 온기 각각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설레임 자 그리고 온기 형광펜으로 색깔. 그러니까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는다 이 말은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 옆에다가 누군가 올 것 같은 누군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지푸라기가 이렇게 사르륵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걸 수도 있고 저벅저벅 다가온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방문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기대감. 자 그리고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라고 했는데요. 자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B 묶여있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밭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자 밭은 기침부터 양이면까지 괄호처리. 밭은 기침부터 자 양이면까지 괄호처리 딱 하신 다음에 시간의 경과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기침하다가 시간 지나서 멈췄겠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라는 말 쓸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간의 경과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아 잠들었다. 잠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잠들고 귀뚜라미 울어요.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가 더 부각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자, 귀뚜라미 중요한 소재니까 얘도 자, 아까 우리 새들 빨간펜 동그라미, 집 오락이 빨간펜 동그라미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귀뚜라미도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딱 하시고 감정이입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잠들어 있는 노인이 어떻게 우느냐 쉽겠지만은 관찰하는 시적 화자 입장에서 대상인 누구? 노인이 외로워 그리고 슬퍼하면서 잠들었을 것이라는 본인의 느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참고서에 따라서는 이 기대감이라고 새들 밑에다 썼잖아요. 이걸 화살표 한 다음에 실망감이라고 덧붙여 적을 거예요. 교재에 따라서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집 오락이 소리에도 누가 찾아왔나? 기대하다가 결국은 누구도 오지 않은 현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중간에 이제 확인한 과정이 있겠죠. 확인한 후에 보이는 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대감이 무너진 걸 확인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 소리만 있고 사람 소리는 없어요. 근데 보이는 반응이 뭐죠? 새들이 온기를 생각해요. 나도 새들처럼 따뜻했으면 누가 옆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실망감으로 그래야 귀뚜라미 유유하는 게 납득이 돼. 귀뚜라미가 유유하는 게 납득이 되는 거죠. 울다 지쳐 잠이 든 거야. 울다 잠이 든다. 이 노래 제목은요?
나는 개똥벌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시던 건데. 그 일제시대 나온 노래 아닙니까? 전 잘 몰라요. 아무튼, 모르는데 막 불러요. 아무튼 이게 그 유유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려면은 집 오라기에서 새들로 오는 과정에 실망감이라는 게 있고, 밭은 기침 속에서 잠든, 뭔가 기대감이 어그러진 상황에서 울다 지쳐 잠든 노인으로, 화자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감정이입 대상이라는 게 분명해지죠. 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추측을. 자, 그래서 거기 이건 또 하나 중요하니까 뒤에 있는 건 특별히 뭐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것만 체크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벽 속에서부터 웁니다까지 두 줄을 통째로 색깔. 벽 속에서 웁니다. 색깔. 좀 울리면 안 되는데. 벽 속에서 웁니다. 형광펜으로 색깔. 여기 운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1, 2, 3. 3단 콤보로 울고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계단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웁니다. 때로 웁니다. 물결표. 그 다음에 무너져라 웁니다. 물결표. 무너져라 물결표. 그러니까 3단 콤보로 점점점 강해지냐 약해지냐 우는 정도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3단으로 높아지면서. 그쵸?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3단으로 점점점 심하게 약하게 심하게 운다. 강하게 운다. 약하게 울다가 강하게 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점층 적입니다. 땡!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울리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또 몹쓸 짓을 했네요. 네.